네, 안녕하세요. 김동완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수조 원의 민생지원금 명목의 추경 예산이 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너나 할 것 없이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규제도 조만간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금은 이제 강남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였죠. 강남 밖에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의 자가 마련이 웬만한 소득으로는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거래 허가 규제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풍선 효과로 강남 주변 지역들,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분당 등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은 취득이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상속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납세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정말 빠르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심지어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대표님들조차도 이 부동산 빨리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자산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상속증여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대한 법은 사실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2배, 3배 뛰어버리니까 세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고 가진 사람은 과도한 세부담에 잠 못 이루고, 이게 참 어떤 상황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 양극화와 이제 불균형이 정말 역대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교환 사례를 하나 지금 부동산 상황에 맞대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납세자분 사례입니다. 납세자분이 이제 제주도에 구매했던 아파트는 오히려 이제 12억 원에 3, 4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10억 원까지 시세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보유한 분당의 집은 시세가 계속 올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억에 거래되던 것이 17억, 18억 원에 거래가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건축 이슈까지 돌면서 조만간 20억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와 현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어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규제가 확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마음이 급해지셔서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맞교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실로 찾아오셨던 건데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게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향후 투자 수익률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2주 만에 모든 서류 준비와 작은 플랜까지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세금으로 마무리 지었던 사안인데요. 대출은 주담대는 이제 시간이 보름 이상 소요되니까 신용대출로 가름하면서 진행했던 특이점도 있었습니다. 해당 컨설팅에서 절세 포인트는 분당집과 제주집 두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좀 막고 대가 차익이 이제 7억 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교환 매매 시 제주도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제로, 그리고 판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그리고 어머니께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80%가 가능했던 터라서 양도소득세는 두 물건 토탈에서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와 취득세가 관건이었는데요. 교환 매매는 취득세 산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환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아래 표에 제가 정리한 것과 같이 대가 차액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금융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우리가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교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케이스에서는 7억이죠. 제주도 집을 소유한 아들이 당연히 판교집을 소유한 어머니에게 대가 차이를 정산해야겠죠. 이 경우 세부담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환 취득세는 특이점이 이 제주도 집을 취득하는 어머님은 무조건 10억 원으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17억 원의 자산과 현금 수령액을 가감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사례로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보충금을 7억 원을 줬다. 그러면 어머님이 내실 제주도 집의 취득세는 10억 원과 17억 빼기 7억 중 큰 금액, 둘 다 10억 원이죠. 그래서 10억 원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가 취득하는 집의 과세 표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건데요. 두 번째, 보충금을 5억을 줬다. 그러면 10억 원과 17억 빼기 5억 원 중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은 12억이죠. 제주도 집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12억 원입니다. 세 번째, 보충금을 3억만 줬다. 그러면 10억 원과 17억 빼기 3억 원 중 큰 금액 14억 원이죠. 과표는 14억 원입니다. 네 번째, 그럼 보충금을 아예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억 원과
17억 빼기 0 중 큰 금액 17억 원이죠. 그래서 보충금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혹은 적게 지급하면 자녀는 7억 원만큼의 증여이익을 얻게 돼서 좋을 수는 있으나 어머님은 이제 10억짜리 집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는 17억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금을 1억 원이라도 지급을 하면 혼인출산공제 등이 이제 해당이 되신다면 뭐 향후 증여로 다시 줘도 되는 만큼 취득세와 이제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보충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급변하면서 절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가족 간 거래 중에 교환 거래 그리고 교환 매매 시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